2020년 11월 미국 유타주의 붉은 협곡 위를 날던 헬리콥터 안에서 생물학자 한 명이 창밖을 내려다보다 눈을 의심했다. 황량한 사암 절벽 사이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는 금속의 광택, 그것은 자연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였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것이 거기 있었는지 지금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유타주 남동부, 이른바 레드락 컨트리라 불리는 이 땅은 수백만 년의 풍화가 빚어낸 붉은 사암 기둥과 협곡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포장도로조차 드물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이 광야는 계절마다 극단적인 기온 변화와 먼지바람이 지나가는 땅이다. 그 깊숙한 곳에 누군가가 조용히,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언가를 세워두었다. 그날 헬리콥터에 탄 유타주 공공안전부 소속 생물학자들은 야생 큰 분량의 개체수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협곡 지형을 훑던 중 누군가 예상치 못한 반사광을 포착했고 기체를 선회시켜 다시 접근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높이 약 3m에 달하는 삼각형 단면의 금속 기둥이었다. 좁은 협곡 바닥바위에 정확히 박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속해 있던 것처럼 서 있었다. 팀은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직접 기둥 앞에 섰다. 표면은 광택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었고 3개의 패널이 리베드로 이어져 삼각형 단면을 이루고 있었다. 강면에는 어떤 문자도, 로고도, 제작자의 서명도 없었다. 기둥의 아랫부분은 바위 속으로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그 무게와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한 장비와 사전 계획 없이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발견 사실은 곧 유타주 공공안전부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외계인의 작품이다, 현대 예술 설치물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다, 논란은 하루 만에 수천 가지 추측으로 끌어올랐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위성 지도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그 협곡의 정확한 좌표가 특정되었다. 좌표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도 도보로 한참을 걸어야 하는 이 오지로 수십 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손으로 기둥 표면을 만져보았으며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렸다. 지도에 제대로 표시조차 되지 않던 이 협곡이 며칠 만에 기이한 순례지가 되었다. 한편 연구자들이 위성 이미지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둥은 2020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과거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16년경부터 같은 위치에 기둥의 형체가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가 최소 4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 아무도 모르게 이 기둥을 그 자리에 두었다는 의미였다. 기둥이 남긴 물리적 흔적들도 단서가 되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제작에는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과 정밀 가공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둥 하단은 콘크리트로 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소규모 팀이 도보로 며칠에 걸쳐 장비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운반과 설치 과정을 목격하거나 증언한 사람은 알려진 바 없다. 발견된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27일 밤 기둥이 사라졌다. 당시 인근에 있던 방문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여럿이 현장에 나타나 기둥을 해체하고 철거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 기둥을 치웠는지, 기둥의 원래 설치자와 같은 사람들인지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다음 날 아침, 기둥이 있던 자리에는 바위에 남은 작은 구멍과 흩어진 돌가루만 있었다. 이 기둥의 정체에 대해 가장 자주 거론된 가설은 예술가의 설치 작품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조각가 존 맥크라켄은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 형태의 조각으로 알려진 인물로 일부 미술계 인사들이 이 기둥이 그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맥크라켄은 2011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갤러리 측은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기둥이 그의 것임을 입증하는 문서나 증거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 없다. 두 번째 가설은 의도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시각이다.
기둥이 발견될 시점 전후로 여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SF 관련 콘텐츠를 홍보 중이었고, 이 기둥이 그 캠페인의 일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발견 이후 어떤 기업도 관련성을 공식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수년간 이 정도의 침묵을 유지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세 번째로, 특별한 공개 목적 없이 오지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개인 혹은 소수 집단의 자발적 프로젝트였다는 가설이 있다. 이 설명은 동기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수년간의 철저한 침묵, 그리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누군가가 이토록 공을 들였다면 왜 서명 하나 남기지 않았을까? 이 물음이 여전히 남는다. 기둥이 사라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루마니아의 고대 요새 유적지, 캘리포니아의 소나무 숲,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목격자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 속의 기둥들은 유타 모놀리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것들이 유타 사건의 영감을 받은 독립적인 모방인지 아니면 같은 주체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인지 지금도 확인된 바 없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일련의 사건 전체를 일종의 미디어 퍼포먼스로 해석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소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향해 몰려들며 결국 어떻게 스스로 소멸시키는지를 관찰하는 사회적 실험이라는 시각이다. 설치, 발견, 순례, 철거, 그리고 복제기 5단계가 계획된 하나의 연출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유타 모놀리스는 3겹의 공백을 남겼다. 누가 세웠는가? 제작자 미상. 무슨 이유로 세웠는가? 목적 미상. 누가 치웠는가? 철거자 미상. 이 세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식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어떤 공공기관도 어떤 개인도 이 기둥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거나 제작 경위를 설명한 바 없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구멍과 긁힌 흔적만 남았다. 협곡은 다시 고요해졌고 찾아왔던 순례자들은 돌아갔으며 세계 각지의 복제물들도 하나씩 치워지거나 방치되었다. 열흘간의 소란이 남긴 것은 해답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음이었다. 어쩌면 이 기둥의 진짜 미스터리는 기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토록 그것에 이끌렸는가라는 물음일지도 모른다. 유타 모놀리스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다. 유타주 토지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작자나 목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보는 공개된 바 없다. 당신이라면 이 3겹의 공백 제작자, 목적, 철거자 중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가? 그 협곡의 붉은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기둥은 없어도 의문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